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개강하게 돼서 저는 이제 오래간만에 선생님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제가 실러버스를 나눠드렸는데 실러버스 잠깐 보시면 1페이지에 개강일 및 수업 시간 중에서 오늘 개강한 거는 다 맞고 라이팅 세미나가 있습니다. 저희가 채점을 한 다음에 채점 중에 잘 쓰여진 답안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쓰면 좋겠다 또는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또는 정답 범위로는 여기까지 있다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라이팅 세미나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해설하는 것은 채점하기 전에 원서나 또는 출제자의 레셔넬을 알려드리는 것이고요. 실제 채점을 하게 되면 출제자나 또는 원서에 있는 내용 말고 정답 범위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같은 내용을 쓰더라도 키워드가 들어간 패러그래프 또 잘 짜여진 well-formed 패러그래프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따라 쓰면 라이팅 실력이 향상돼서 시험 답안을 더 잘 쓸 수 있게 되고 점수를 다 잘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리액티브한 방식으로 라이팅 세미나가 이루어지는데 매주 월요일 채점이 끝난 다음이니까 오늘 시험 본 것에 대해서 바로 다음 주 월요일은 안 되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하게 되어서 오후 2시 30분부터 5시 20분까지 8회차에 대한 라이팅 세미나는 없고 1부터 7주차에 대한 라이팅 세미나가 있어서 모두 7회 라이팅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이팅 세미나는 이제 필요하신 분들 오셔서 하시면 되고 라이팅 세미나 장소는 여기 이제 메가 스터디가 아니라 저쪽 미네르바 빌딩에서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 넘기면 세부 강의 계획표가 있는데요. 모의고사로 보니까 영역이 없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7, 8월에 원래 범위가 따로 없는 1년과 문학을 제외하고 영어학과 영어 교육학에서는 챕터 또는 영역별로 나누어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최준호 선생님이 하시는 영어학은 알아서 이제 설명을 해주실 거고 저는 2페이지에 있는 대로 1강에서는 제 책 챕터 1하고 2 그래서 오늘은 Approaches to Language Acquisition과 Models of Second Language Acquisition 이렇게 내는데 여기서 시험 문제가 사실 별로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8문제 빼내느라고 좀 힘들긴 했는데 시험 보시다가 보니까 이제 뭐 comprehensible input 또는 pushed output 이게 되게 여러 번 중복됐는데 그나마 중복을 안 시키려고 많이 이렇게 A, B로 나누고 했는데 그래도 중복 됐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좀 죄송하지만 그래도 한 영역씩 이렇게 키워드를 확인하고 하는 게 더 안전한 방법인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예고형 모의고사를 봅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 영역별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뭐 포머티브하게 그냥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쉬운 문제가 아니라 이 모의고사형 문제로 다 출제되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모의고사 점수로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니까 이거 하면서 영교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은 시간을 할애하진 마시고 그 마인드맵이 제 카페에 올려 있으니까 그 카페에서 마인드맵을 이제 다운 받으셔서 그 주에 해당하는 것을 공부하신 다음에 영교는 사람들이 쉽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틀린 문제만 다시 이제 돌아가 가지고 패치를 붙이는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7, 8월을 잘 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9, 10월은 이제 완전 모의고사로 하는데 최진호 선생님은 이제 진짜 완전 모의고사로 여러 영역을 내시는데 저는 처음 4주는 지금 나온 1, 2주 거를 1주에 3, 4주 것을 2주에 이렇게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또 영역별로 한번 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진짜 풀이로 한 6회의 모의고사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교는 좀 순차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서 다 한 번씩 몇 회도 할 수 있도록 나와 있으니까 다음 주는 챕터 3 Language Analysis에 대한 것이니까요. 참고하셔서 공부하시고 기입형도 미리 생각해 오셨다가 마인드맵으로 이렇게 공부하시면 좋겠고 원래 작년에는 이제 7, 8월에 좀 선생님들이 많으셔서 1357, 2468로 나눠서 첨삭을 했는데 올해는 그 코로나의 여파로 지금 글이 많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원래 1357, 2468로 첨삭
하고 채점은 전회차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다 합쳐도 저희가 작년에 했던 수준보다 그리 부하가 걸리진 않을 것 같아서 이번에 채점하고 첨삭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는 전회차 채점을 하고 전회차 첨삭을 할 거니까 그렇게 인지하시면 되겠고, 이건 7, 8월 만에 해당되는 것이고 9, 10월은 아직 미정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인강생 선생님들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는데 답안지 업로드 기한이 나와 있으니까 잘 지켜주시고, 답안지 또 저희가 채점해서 업로드 다시 해드려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잠깐 보시고 살펴보신 다음에 이제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아직 미정이지만 8회 모곡 같은 경우에 지금 후반기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 코로나 때문에 뭐 수능도 약간 이렇게 된다고 해서 저희도 일정을 변동이 있을까봐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은데 저희가 그 7, 8월 모고하고 9, 10월 모고 사이에 한 주 정도 쉬게 되는데, 그때 그 전국 모고를 하게 되면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아예 8회 모고를 8회 우리 선생님들은 이제 수강생 선생님들은 채점을 해드리고 첨삭을 해드리고, 다음에 공개 모고로 해서 올 사람은 그냥 시험만 보고 이제 등수만 매겨가지고 한번 해볼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주 연속으로 계속 19주 연속으로 계속 이렇게 모의고사를 하게 되면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한 주는 쉬어야겠는데, 요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랐고, 그다음에 7, 8월 강의가 한 주 이렇게 좀 늦춰지는 바람에 한 주가 지금 나지 않는 상태에서 공개 모고에 대해서는 아직 미정인 상태고 8회를 그렇게 할까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학원하고. 그러니까 여러분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여러분이 봤던 대로 그냥 시험 보고 그다음에 채점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그냥 그렇게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죠. 이제 처음으로 이제 또 6개월 동안 쉬다가 다시 그 첨삭을 하게 됐는데 작년하고 똑같은 그 별명을 쓰시는 분도 있고 눈에 익은 또 글씨체도 있고 그렇게 했는데, 요번에 그 별명을 쓰시는 분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던 그 별명이 뭐였냐면 두 글자씩 쓰라니까 오기라는 그 별명을 썼더라고요. 이 오기가 잘못 기록한 건 아니겠죠? 제가 오기라는 단어 좀 좋아합니다. 제가 나중에 그 10월, 11월 되면 좀 독해져야 된다고. 그렇죠?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너무 착하게 답안 쓰지 말고 독하고 끝까지 좀 인상 쓰면서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를 잘 나타낸 단어가 오기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음에 들었는데 답안도 제가 이렇게 잠깐 그 들어오기 전에 살펴봤거든요. 근데 답안도 잘 쓰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이 선생님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첨삭 받으시고 하실 텐데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자기가 다 점수 받은 거라도 좀 부족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또 저희가 라이팅 세미나에서 well-formed paragraph를 이렇게 올려드리면 하나라도 자기와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노티스 인 더 갭해서 더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는 것들은 없는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그 별명은 민턴이라고, 제가 배드민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저께 이 학원 이제 오늘 개강이니까 준비하느라고 배드민턴 하나도 못하고 원래 새벽에 원래 하는데 그것도 못하고 이제 1교시 감독하러 왔는데, 민턴 좀 치시는 분인가 봐. 누군지 모르겠는데 제가 언제라도 그 민턴은 그 대결할 수 있으니까 한번 저한테 챌린지 한번 해보십시오. 자, 먼저 치시는 사람 있으면. 자, 2번 문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 2번입니다. Read the passage and fill in the blank with one most appropriate word from the passage by changing the word form. 이런 문제는 하나도 없었죠. 그냥 change the word form 하는 문제는 지금까지 없었고 기평일 때 찾아 써라 또는 없는 것을 그냥 써라 있었는데, 얘는 그 요즘 그 양상이 되게 중요한 키워드, 예를 들어서 comprehensible input 이런 것보다는 comprehensible input과 관련된 어떤 다른 키워드를 이렇게 가져와서, 예를 들어 저번 시험에서 register나 또는 style, language style 있으면 그것보다도 그것을 defining 할 수 있는 formality를 찾아 써라 뭐 이렇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와서 찾아 쓰게 하면 좋겠는데, 이게 developmental readiness가 되게 중요한 키워드로 애플북에 나오는데 요거를 찾아 쓰게 하려고 봤더니 readiness를
반복해서 쓰는 경우는 없고 뒤에 ready가 있어서 이제 한번 연결해 보면 좋겠다 싶어서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아시다시피 7, 8월 문제하고 9, 10, 11월 문제는 전부 다 거의 애플북을 기반으로 해서 한 80%는 애플북에서 낼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제가 교재에서 다루는 것이 이제 PLLT하고 TBP 이거 이제 위주로 이제 이렇게 짜여진 건데 기본서. 근데 거기에서 다루지 못하는 키워드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키워드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애플북은 좀 더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니까 우리가 혹시라도 기본 이론이라든지 또는 마인드맵에서 놓칠 수 있는 키워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얘는 애플북 4판에 267, 268쪽에 나온 글이었는데요. 여기에 보시다시피 for this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문단 2번부터 첫 번째 문단 중간에 for this reason teachers might think in terms of grammar checklist instead of grammatical sequence. 이게 이제 애플북의 recommendation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라마티컬 실러버스 처음에 비동사 나오고 다음에 일반 동사 나오고 쭉쭉쭉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냥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아이들이 뭐를 할 수 있고 뭘 할 수 없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오더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학생들의 현재 수준 또는 학생들이 항상 바뀌잖아요. 그 학생들에 대한 수준을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걸 위해서는 다이아그노스틱 테스트나 포머티브 테스트가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여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Adhering to linear progression, 즉 그라마티컬 실러버스 또는 포멀 실러버스를 따르지 말고 선생님이 뭐 해야 된다? Teacher's assessment of the student developmental, 물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스테이지 또는 시퀀스 또는 프로세스, 비슷한 것이 프로세서빌리티 나왔지만 여기 to run과 관련지어서 이렇게 하려면 여기에 스테이지나 프로세스가 들어가면 좀 이상해지죠. 네. 근데 이제 맨 끝에 이제 실제로 학생들이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developmentally ready 해가지고 이 developmental과 같이 콜로케이션을 쓸 수 있는 것이 readiness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도 이제 나왔었던 키워드이기 때문에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서 제시했고요. developmental readiness는 크라셴의 이론에서도 이제 연결시킬 수 있는데 크라셴보다는 맨프라드 피네만 같은 사람들의 이제 커그니티브 뷰하고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글은 애플북에서 따오긴 했는데 역접 관계가 계속 연결되어서 좀 어렵긴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이 리니어 프로그레션 대신에 선생님이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하나씩 하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many teachers have little control of the content. 근데 이런 것들을 따를 수 없는 교사의 obstacle 또는 챌린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실러버스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이제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 중간에 보면 some second language acquisition research has shown that learners progress through a series of predictable stage. 그러니까 내추럴 오더 하이퍼시스 나온 것처럼 또는 여러 가지 발달 단계가 있다고 얘기한 것처럼 어느 정도는 있다고도 생각된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썸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것을 처음 문단을 주장하기에 앞서서 첫 문단과 관련된 반대급부를 설명하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지만 결국은 despite these findings, 여기서 이제 주제가 있는 거죠. Despite these findings and their potential implications for grammatical construction sequencing, there has been no definite acquisition order. 이게 이제 제대로 없으니까 우리가 linear sequence를 따지는 것은 별로 적절하지 못하고 결국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해서 어떻게 해라? 학생들에게 thereby when they are ready, 진짜 교수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이 효율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 단계에 처치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려면 교사가 assessment of student readiness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기출문제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09년도 객관식 기출문제가 있었습니다.
My mom holded the baby rabbit and we patted them 해서 이제 여기에 holded를 쓴 것을 가지고 교사가 held라고 자꾸 바꾸고 싶었지만 결국에는 이제 holded라는 것을 그대로 썼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choose all the pedagogical implications in A from the list in B 해서 아무리 선생님이 이게 이제 원래는 원래는 이렇게 교사와 이제 스튜던트 말인데 교사가 아무리 그 단계에 처치를 하려고 하더라도 학생이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레디니스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의 교수 행위가 이제 실효가 없다는 거죠. ineffective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수업 시간을 향상시키지도 못할 요소에 집중을 해가지고 할 바에야 오히려 학생들이 레디 되어 있는 받아들일 만한 요소를 가르쳐야지 제한적인 수업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C번 Student cannot acquire language form until they are developmental ready. 요게 이제 핵심적인 키워드가 되겠고 다른 그 원서에서도 많이 나오는 키워드인데 이제 애플북에서는 이거를 명사 처리해서 developmental readiness로 써서 이제 키워드로 이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developmentally ready 아까 나왔던 developmental readiness 좀 기억해둘 키워드 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맨 밑에 student attention to meaning can block the recognition of form.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제 negotiation 폼을 생각한 거라고 볼 수 있고 스튜던트는 negotiation 폼이 아니라 negotiation meaning을 이제 염두에 두고 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developmental readiness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맞췄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는 시험 문제에서 이제 디벨롭먼탈이 레디까지 나오고 이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었기 때문에 많이 못 쓸 거라고 생각했는데 반 이상은 맞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6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네,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결국은 여기에서 알려줄 수 있는 정보는 3가지 theory가 있다는 것이죠.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Referring to A, identifying a problem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identify 하시면 이제 2점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맨 뒤에 뭐가 있냐면 cognitive하고 social cultural view가 있죠. cognitive하고 social cultural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 두 개가 이제 2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upport 하라고 했으니까 이 support에서 뭘 쓰라는 얘기죠? 여기에서 나와 있지 않은 cognitive와 social cultural의 키워드를 좀 써달라는 거죠. support나 explain 하라는 말은 진짜 왜 cognitive인지 왜 social cultural인지 설명할 수도 있는데 결국은 키워드를 써달라는 거죠. B에 있는 어느 부분이 cognitive로 말하면 procedural knowledge, meaningful practice in context라든지 social cultural하면 한 단어죠. 스캐폴딩을 이제 써야 된다 또는 셀프 레귤레이션을 위해서 어덜 레귤레이션 한다. 그것이 싫으면 with more competent visual 이런 것들을 써달라는 거였는데 그냥 너무 평이하게 쓰이신 분도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support나 explain 나왔을 때 그거 관련된 키워드를 꼭 써야 되는데 문제는 그럼 A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즉 여기에서 어떤 키워드들을 쓰길 원하는지 살펴보면 여기 nevertheless 여기 이제 트랜지션 워드가 되는 거잖아요. Each theory incorporates a stage which roughly equals with awareness whereby the learner encounters something new. 그 전에 있구나. 하여튼 그래서 여기 핵심이다. 그 전에 however가 있으니까 sorry. However 둘이 비슷한 것 같지만 however they shouldn't be allowed to disguise the fact that each theory reflects a different conception of the mind. 사람의 머릿속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떤 형태가 어떤 그 사람의 머리에 들어갈 때 awareness 할 때 서로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헤이비어리스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머리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타블라 라사다. 그래서 밖에서 주어주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커그니티비스트는요. 안에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밖에 있는 것은요.
트리거링 할 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셜 컬처럴은요, 안에 있는 것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안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트리거링 되느냐, 서로 간의 인터액션을 통해서 트리거링 된다. 그러니까는 얘는 마인드에 대해서 마인드는 없다, 내가 주는 것만 받아 먹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얘는 마인드가 엄청 중요하다, 뭐보다도 밖에 있는 것보다 얘는 그 마인드가 중요한 건 인정하는데 그것이 트리거링 되는 것은 이거다 라고 해서 이걸 소셜 인터랙션이라고 하고, 얘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knowledge 또는 proceduralization 또는 automatization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automated and autonomous, 결국은 목표로 하는 것은 이겁니다. 얘도 이거고 얘도 이거고 얘도 이건데, 얘는 뭘 사용해서? 없으니까 밖에서 주어지는 것을 사용해서, 얘는 있으니까 그것을 자꾸 사용해서 meaningful하게 사용해서 declarative knowledge가 procedural knowledge로, 또는 얘는 인터랙션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하라는 거죠. 얘는 12년도 논술형 기출문제에 그대로 이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 쉽죠. 지태 learned the third person singular subject agreement in B인데 그것들을 왜 못하고 있느냐, 결국은 쭉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 핵심입니다. 뭐가 핵심이냐면 밑에서 5번째 줄, he had not been given chances to use form, 이렇게 in conversation 되는 거죠. in conversation.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chance to use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서 말하는 cognitive 말하는 practice in context가 되는 것이고, 이 conversation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는 거죠? interaction의 기회가 적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프라블럼이라고 하는 것은 둘 다 마찬가지다. 얘는 이러한 거 할 수 있는 이제 프랙티스의 opportunity가 적고, 얘는 인터랙션의 opportunity가 적다라고 하는데, 그 opportunity를 이제 cognitive와 social cultural view로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제 답안을 도와주고자 이제 grammatical knowledge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이 knowledge를 형상화해서 declarative 또는 procedure 이렇게 이제 쓰시면 좋겠죠. 그래서 그대로 이제 쓰면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From the cognitive view, Ms. Park's method did not provide 지태 with the chance to practice. 여기 이제 이게 이제 핵심이고요. 이런 표면적인 요소가 B에 나타나죠. 그런 표면적인 요소를 커그니티블리하게 서포트 하려면 프랙티스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프랙티스는 데클러러티브 날리지를 프로시디얼로 바꾸는 것이니까 이것을 이제 키워드로 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커그니티브 키워드인 거죠. 얘는요, 표면적인 에비던스를 찾은 거고, 그렇죠? 이 둘을 연결해야 됩니다. 그렇죠?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B에 있는 요소를 가지고 와서 A에서는 지금 아무것도 가질 수 없고 명칭만 가지고 오고, 이 표면적인 에비던스를 커그니티브 키워드로 쓰는 거죠. 근데 이 똑같은 말도요, not provide 지태 with chance to practice도 똑같은 말입니다. opportunity to interact 어디서 왔느냐, 다 밑에서 5번째 줄 had not been given chance to use form입니다. 그 말을 커그니티브하게 약간 바꾸고 소셜 컬처를 약간 바꿨습니다. 그것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얘가 데클러러티브 프로시더 날리지라는 개인 안에 있는 요소에 집중해서 키워드를 풀어 쓴다면, 뒤에서는요, 스캐폴딩이나 뭐 빌드업 셀프 레귤레이션 또는 with more competent language user라고 하는 이런 여기 요소 키워드를 갖다 쓴 거죠. 그러니까는 제일 중요한 것은 코그니티브와 소시오 컬처를 알았을 때 기계적으로 이건 데클러러티브 뭐 프로시디어 날리지야 또는 오토마타이즈도 정답으로 될 수 있겠죠. 소시오 컬처에서는 스캐폴드 또는 스캐폴딩 또는 하다못해 헬프라도 써야 돼라고 인지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냥 내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서 그냥 쓴다는 거죠. 막 이렇게 주저리 그냥 여기 나온 대로 뭐 give chances to use the form in conversation을 그대로 쓰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이제 답안 작성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키워드들을 쓰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 그래서 그 cognitive view가 실제로는 procedure knowledge와 declarative knowledge를 쓰는 것인데, 그것 말고도 automatizing 또는
noticing the gap. 이것도 되게 좋은 말이죠. notice 한다는 것은 이 inner process잖아요. 그렇죠? notice. 물론 노티스를 여기서도 쓸 수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하고 말하다 보니까 네이티브 스피커는 저렇게 말하는데 나는 그렇게 말하지 못하네 라고 인터액션 중에 노티스 할 수도 있는데, 노티스라는 것 자체가 어떤 정신작용이에요? 내부의 정신작용이잖아요. awareness의 다른 말이잖아요. 아까 나왔던 awareness. 그러니까 notice the gap, notice 하는 그런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것도 정말 정답이 되는 거죠. 또는 awareness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또는 모범 답안에는 없는 GPD 같은 것, 또는 capable learners, 이런 것도 쓰면 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떤 분께서 그 소시오 컬처럴의 답을 쓰시면서 얘가 지금 프로덕션 단계에 PPP에서 말하는 프로덕션 단계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쓰셨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왜냐면 지금 스캐폴딩을 주고 또는 코그니티브에서 프로시디얼라이제이션 하기 위해서는 프로덕션 단계가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설명을 할 때 PPP를 써버리면 PPP는 어디의 키워드이죠? 이쪽의 키워드라고 볼 수 있잖아요. 비헤이비얼리즘에서 너는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해주는 거 따라만 해. 내가 프레젠트하고 그걸 프랙티스 해가지고 프로덕션 하는 거야 라고 이쪽 설명을 해버리면 뜻은 맞는데, 그렇죠? 여기에 이렇게 썼잖아요. A에서 이렇게 썼죠. Have elements in common equal, especially when these are translated in classroom. 클래스룸에 적용할 때는 결국 연습시키자는 건데, 말을 할 때 키워드를 PPP, production in PPP라고 해버리면 cognitive도 아니고 social cultural 키워드도 아니라서 behavioral 키워드를 써서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주어진 것과 적절하게 매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있는 그대로 쓰면 안 되고 영역이 어딘지 따져서 그것에 맞는 키워드를 쓸 수 있어야겠다.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충 자리에 보시면 뭐 있는 그대로 문제니까 12년도 논술형 기출 그대로 이제 살펴보시고 전반부에 해당하는 것이었으니까 또 내년에는 또 후반부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내년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다 알죠? 다음 9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 9번 문제 이제 푸시면서 욕을 많이 하셨을 텐데, 이거 애플북 266쪽에 이제 나온 그 볼드체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낸 거죠. 제가 뭐라고 이렇게 시험에 잘 안 나올 것 같은 이 키워드를 내겠습니까? 그 원서에 다 있으니까 이제 한번 내본 겁니다. 문제를 읽으면 fill in the blanks in A with two most appropriate words from passage인데 둘 다 같은 단어로 이제 쓰는 겁니다. 혹시 같은 단어 이렇게 연속해서 뭐 리드 이렇게 쓰실까봐 two word term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요게 이제 2점 되겠죠. 요게 두 단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2점입니다. 이게 fill. 다음에 explain how Mr. Choi's lesson procedure in B helps student to lead to language development stated in A. 그러니까 A와 관련지어서 어떻게 수업이 잘 되어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이제 2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A에서 설명하는 좋은 수업이란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그러니까 요지를 찾아내는 거죠. 다음에 B에서 그것을 형상화하고 그것에 예시를 든다든지 또는 포지셔닝, 어느 부분에서 지금 스텝이 4단계까지 있으니까 어느 스텝에서 무엇이 잘 나타났는지를 얘기해 주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처음에 Social Cultural View인데 여기에서 이제 답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여기에 Not all dialogue에서 dialogue가 이제 핵심 요소였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Social Cultural View에서는 마인드를 인정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인터랙션인데 이 인터랙션이 일어나는 것을 교육학적 용어로 Collaborative Dialogue라고 해서 그 애플북에서는 되게 중요한 키워드로 얘기하더라고요. 스캐폴딩과 GPD와 같은 레벨로 놨기 때문에 한번 시험 문제 내봤습니다. 그런데 애플북 말고도 다른 TBP나 이런 데 빼놓고는 거의 다 그 콜라보레이티브 다이얼로그라는 키워드가 좀 많이 나와서 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내면 어렵죠. 그래서 여기 이제
찾아 쓰라는 문제로 한번 해서 우리가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문제를 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거 다이얼로그가 다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면서 밑에서 그러면 다이얼로그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Negotiation of meaning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방금 전에 시험 문제에서 social cultural 하면 interaction, negotiation of meaning, 뭐 scaffolding 이거 쓰면 정답이 되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researchers like Swain have identified 그걸 했는데 얘가 interaction이 있는 건 맞아. 그러면서 여기 하나 더 추가해서 problem solving activity 좀 더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이제 하라는 거죠. 이것이 그냥 negotiation만 있으면 안 되고 요게 핵심입니다.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lead to the co-construction of linguistic development. 이게 linguistic이 language 또는 grammatical 이런 뜻이 됩니다. through the process of internalization. in Swiss world 여기에서 language use and language learning can co-op해서 language use는 negotiation of meaning과 대꾸를 이루는 키워드이고 그다음에 language learning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negotiation of form이라는 키워드와 연결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요. AH진 않지만요. 그래서 더 자세하게 이제 활용 점정을 해줍니다. It is crucially engagement in 이거가 does not necessarily take place because learners understand each other and have to negotiate for meaning. Not but 구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중학생들이 배우는 거. 제가 요즘 우리 애들 중학생인데 해가지고 영어를 좀 가르치는데 이거 not but 아주 중요한 그 주제 찾기 라고. 그러니까 A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계속해서 language use와 language learning을 얘기하면서 negotiation of meaning, negotiation of meaning 계속 얘기하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어떻게 된다? 노티스 해야 된다는 거죠. 뭐 하면서? 어떤 솔루션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프로블럼 솔빙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프로블럼 솔빙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태스크가 아니라 폼과 관련된 문제 내가 지금 현재 하지 못하는 문제를 어떻게 했는지 쥐어짜 가지고 서로 노력해서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얘기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돼? 콜라보러티브 다이얼로그니까 어떻게 이루어져야 됩니까? 콜라보러티브 할리하게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이 콜라보러티브 액티비티를 많이 쓰셨는데 잘 찾았습니다. 그 정도도. 그래서 핵심은 여기 있는 콜라보러티브와 다이얼로그를 합쳐가지고 콜라보러티브 다이얼로그를 쓰는 것이고 핵심은 무엇이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셜 컬처럴에서 말하는 스캐폴딩, 니고시에이션 오브 미닝 그게 여기에서 핵심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but 어떤 그 폼을 학생들이 figure out 할 수 있도록 하느냐 따라서 이게 11장 teaching 그라마와 관련된 이제 테크닉을 쓰라는 문제였습니다. 보니까 넘버 3에서 student work together in small groups 여기에 이제 여기 핵심이죠. 이제 콜라보러티브한 워크를 하기 위해서 학습자 조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를 하느냐? third person singular를 아이들이 잘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는 지금 문제는 뭐예요? reconstruction. 근데 그 reconstruction 하려면 뭐가 핵심이야? third person singular verb를 notice the form 해가지고 reconstruct 하라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냥 negotiation of meaning 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딕토글로스라는 이게 지금 딕토글로스잖아요. 딕토글로스라는 태스크를 줌으로써 학생들이 collaborative dialogue 안에서 notice the form 그 form이 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form 여기 notice the linguistic problem 프로블럼이고 third person singular니까 A에서 말하는 linguistic problem이 third person singular예요. 문제에서도 제시했지만 이거를 써주는 거죠. 목적어.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일반적인 진술이 linguistic이잖아요. language learning이잖아요. 그 language learning 중에 어떤 것을 했느냐 구체적으로 evidence third person singular how collaboratively하게 work together in small groups 요 두 개를 쓰라는 거죠. A에서 있었던 것들을 형상화해서 B에 있는 어떤 요소가 에비던스로 나왔는지 써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 두 개를 쓰면 되겠고 정답으로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The blanks should be filled with collaborative dialogue. collaborative activity 해가지고
쓰신 분이 있거든요. 또는 collaborative learning 또는 collaborative talk 있는데 얘는 2점짜리이기 때문에 1점 반점 줍니다. collaborative. 근데 dialogue를 쓰신 분은 아무도 없는데 이게 인터액션을 형성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애플북에서 키워드 처리가 됐으니까 볼드체로 요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1점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무도 못 맞췄으니까 괜찮아요. 예. 우리 다 평등한 거니까. 그렇죠.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레셔넬은 지금 애플북에서 키워드 처리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는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제 수업을 들었던 사람은 한 번도 콜라보레이티브 다이얼로그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규 수업 시간에 또는 기출문제에서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도 혹시라도 모르니까 이렇게 범위를 확장시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20번의 모의고사를 보게 되니까 이게 2점이고요. Mr. helpful instant language development in that it engages student in collaborative dialogue. 저는 이제 답을 아니까 답이 찜찜한 사람은 collaborative activities면 일단 1점 받는 거죠. 그렇죠. negotiation은 meaning한데 근데 중요한 것은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이게 꼭 들어가야 됩니다. A에서 제시하는 것은 그냥 스캐폴딩 주거나 그냥 negotiation하고 meaning하는 것이 아니라 이 third person singular form을 노티스 해가지고 reconstructing 텍스트가 이제 하는 것이 핵심이니까 뭐 딕토글로스라고 써도 상관없는데 딕토글로스는 키워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그게 핵심 요소는 아니니까요. 딕토글로스라고 하는 것이 뭐이기 때문에 티칭 그라마 테크닉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A에서 랭귀지 디벨롭먼트는 랭귀지 유즈뿐만 아니라 랭귀지 러닝이 이뤄야 되는데 그 러닝은 그라마를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collaborative라는 단어 때문에 더 이상 쓰진 않았지만 이런 것들 쓰면 좋겠습니다. in a small group 뭐 이런 식으로 또는 in group work 이런 걸 쓰면 이것도 키워드가 되고요. 또는 이도저도 모를 때는 이런 활동 collaborative develop 또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뭐 metalinguistic talk도 나왔고 other regulation, social interaction, hyperstres스인데 그것이 제일 잘 드러나는 곳이 어디냐? 스텝 3에 나타났으니까 이게 포지션이 됩니다. 포지션을 주던지 그러면 또 이제 키워드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모음 나오니까 이게 중요하고 다음에 두 번째가 이거고 세 번째 혹시라도 모르면 장소를 써주면 또는 티처의 세컨 무브에 뭐가 나왔다 이렇게 장소 처리를 잘 해주면 그것도 어느 정도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목적어. 그러니까 구체적인 예시가 되는 거죠. form, 뭘 가르친다는 거야? 결국 이거. 근데 왜 example이라고 하느냐? A에서는 뭐라고 말했는데? linguistic problem 또는 language learning이라고 말했는데 그 language가 뭐냐고 쓰는 거예요. 그 language는 third person singular야. 그게 evidence라는 것입니다. evidence는 좀 더 구체화되고 키워드 처리할 수 있는 것이죠. 이미 문제에서 주어져서 조금 어렵긴 했지만 그래서 어려웠죠. 그래서 그거 쓰면 되는 것입니다. 네, 근데 뭐 관련된 기출 문제는 없었어가지고 뭐 그냥 애플북에서 나왔다 그냥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주어진 A를 좀 잘 해석해야 되는 문제 조금 어려웠죠. 일반적인 그냥 두루뭉술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컬라보레이티브 다이얼로그는 잘 못하셨지만 니고시에이션 오브 폼 이거 쓰신 분이 이거 정말 잘하셨고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키워드인데 다음에 스텝 3 이제 쓰신 분들 되게 잘 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앞에 기입형은 못 맞췄지만 그 설명은 정말 잘 하신 분도 감사하고 11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 Read the passage and follow the directions. Mr. Chen's observation 나오는데 결국 A에서의 정보는 요거죠. 우리 최근 시험 문제에서는 얘네들의 이제 정의까지 줬는데 그거 너무 쉬운 문제였고 그 전에 기출 문제는 이렇게 제목만 주고 얘네들의 정의 정도는 써라 이렇게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읽어보면 Based on the passage in A, write 하면 2점 되겠습니다. 근데 write가 두 가지입니다. Two meaning negation strategy. 그러니까 스트래터지를 두 개 쓰고 다음에 utterance도 이렇게 써야 되니까 0.5점씩. 근데 이게 맞아야지 되는 겁니다. 서로 크로스로 바꿨으면 그건 점수를 하나도 못 받는 거죠. 다음에 explain 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explain은 왜 이게 그 스트래터지야, 왜 comprehension 책이야, 왜 confirmation 책이야, 왜 clarification 읽겠으니까 definition을 쓰는 말이죠. 이때는
일단 definition을 쓰는 거. 근데 그 clarification, request, comprehension check, confirmation check이 다 동호 반복으로 거의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comprehension check은 checking comprehension 하는 거죠? 누구의? 말을 듣는 사람의. confirmation check은 checking, confirm 하는 거죠. confirm the previous utterance. 누구 걸 confirm 하는 거지? 내가 이해했는지를 confirm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confirm 할 때 뭐가 없는 상태에서 컨펌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뭐 비행기표를 컨펌하는 것은 이미 비행기표가 샀던 것을 가정하고 하는 거니까 이 컨퍼메이션 체크의 핵심 요소는 리피티션에 있는 것입니다. 리피티션. 그래서 이걸 써주면 되는데 이도저도 생각 안 할 때는 체크 뭐 his confirmation 뭐 써도 뭐 틀린 건 아니겠죠. 근데 리피티션에다가 하나 더 붙이면 rising intonation, 이게 이제 핵심이 있는 거죠. 보통 rising intonation은 물음표로 이제 발현이 되는 것이고, clarification request 마찬가지로 request clarification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동어반복하면 그러니까 뭐 asking 뭐 또는 ask to clarify, require to clarify, 또 or repetition 이렇게 했으면 답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맞게 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진짜 정의는 뒤에 이제 해설에 나오니까 그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제 두 가지 이제 살펴봤더니 이렇게 나오죠. 잘못 이해했을 때 place 했습니다. 그럼 여기 place가 있는 것을 place 했으니까 이 repetition이 일어난 데다가 물음표로 rising intonation 했으니까 이게 이제 confirmation 체크이 되는 것이고, 여기 이게 다음에 있죠. tall tower 했는데 what tower 했으니까 얘도 그러면 confirmation 체크이 아니냐. 왜냐면 tower 반복했잖아요. 이게 아니죠. 얘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잘못 이해한 거. 잘못 이해한 게 뭐예요? 이 부분을 잘못 이해했어. 근데 이게 뭐 털?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얘를 what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얘는 상관없고 이 전체 문제 중에서 톨을 완전히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톨이, 이 what은 톨에 대한 clarification request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원서에 보면 confirmation check과 confirmation, C-O-N, confirmation check과 clarification request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confirmation check은 partial incomprehension, clarification request는 total incomprehension. 왜냐면 어떤 말을 반복하려면 어느 정도는 알아먹어야지 반복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반복 못하니까 뭐예요? pardon? 아예 묻는 거죠. 아예 요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해했는지를 확인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한 거야? 이게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겁니다. 근데 컨퍼메이션 책은요, 내가 이해한 게 맞아? 톨이라고 한 거야? 또는 뭐 타워라고 한 거야? 라고 반복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이제 컨퍼메이션 책과 클래리피케이션의 구분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것들로는 partial이나 total incomprehension이라는 말은 쓰지는 않았는데, 그렇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쓰면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definition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confirmation 책이 place에 나왔다. 내 핵심은 repetition이다. 요거 써주시면, 요거 합쳐서 1점, 요거 하나 1점. 근데 그러니까 rising intonation도 쓰신 분이 있고 퍼펙트 드렸습니다. 저는 잘하면 굿, 다음에 그보다 더 잘하면 excellent, 더 잘하면 perfect인데 이게 퍼펙트 답안이 나중에 나올 텐데 한번 보십시오. 하지만 S2에서는 clarification request, what tower 합쳐서 1점. 그래서 request assistance 이것만 뭐 쓰면 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뭐 별것 없고요. 나머지는 그냥 미사였고. 그래서 근데 우리 17년도 서술형 기출 문제에서는 이런 제목만 준 것이 아니라 first comprehension 책은 그렇고, second clarification request를 the moves by which one interlocutor requests assistance 이렇게 썼네요. 요거를 외워두면 되겠죠. 기출문제에 나왔었던 거니까. Finally, confirmation refers to the move by one interlocutor to confirm. confirmation 책인데 confirm이라는 말을 꼭 썼습니다. 그러니까는
잘 모를 때는 동어 반복이라도 해가지고 조금 약간 패러프레이징해서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보다도 조금 더 어려운 문제였는데 하여튼 잘 맞추셨습니다. 네. 근데 답은 clarification request인데 답을 clarification 책으로 쓰신 분이 있습니다. 일단 clarification 때문에 맞는 것으로는 처리했는데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스펠링도 조심해야 되지만 이런 거 있는 그대로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confirmation check과 clarification request를 설명하라고 했더니 clarification request와 confirmation check에 대한 설명으로 이렇게 결과적으로 그래서 선생님이 답을 주지 않았느냐. 그러기 때문에 얘는 clarification request고 confirmation check이다. 이렇게 쓰면 이건 별로 적절하지 못합니다. 교사가 어떤 반응을 하기 이전에 그것이 왜 그러한지는 이것의 특성을 쓰는 것이지 결과론적인 것 쓰는 것은 아니죠. 결과에 따르면 사실은 전부 다 meaning negotiation의 한 통속이기 때문에 clarification request나 confirmation check이나 교사의 역할은 동일할 수 있습니다. 뭔가를 스캐폴딩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쓰시는 것은 별로 적절한 답안이 못 됩니다. 그래서 감점. 자, B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B형 1번. Second Language Acquisition에서 빼서는 안 될 키워드라서 Comprehensible Input. 뭐 아주 쉬운 거죠. 그 다음에 Comprehensible Output도 있다. 근데 얘를 그 1번 또는 이걸 2번으로 생각하셔서 1번도 Comprehensible, 2번도 Comprehensible 하는 것이 있는데 물론 이렇게 1번, 1, 1, 2 이렇게 나온 시험 문제는 지금까지 없었으니까 좀 비열한 문제이긴 했는데 정신 차려서 이게 1번, 1번이다. 그래서 Comprehensible 쓴 다음에 두 번째 Controlled Practice Exercise do not provide the condition sustained에서 요게 이제 동일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핵심은 extended and stretch입니다. 바꿨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말하게 했다는 거죠. 따라서 modified가 아니라 pushed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뒤에 있는 정의에 따라서 그대로 이제 쓰시면 되는 문제. 그래서 첫 번째 1번에는 comprehensible, 두 번에는 pushed가 정답입니다. 아웃풋 하이포시스 또는 뭐 인풋 하이포시스 다 중심 키워드가 바로 이 문제에서 나왔는데요. 해설해 보시면 11년도 객관식 기출문제 있습니다. 위에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각각의 퍼스펙티브에 대한 관점을 써라 이렇게 나왔죠. 첫 번째 뭐 답은 B, D번인데 A번에 보면 from the perspective of output hypothesis, output hypothesis가 나오면 이 pushed output이라는 것이 중요 키워드다. 요거를 꼭 써줘라. 아까 소셜 컬처럴 하면 스캐폴딩 쓰라는 것처럼 B번에 behaviorist 나오면 repetition and drill을 꼭 써줘라. 이렇게. 다음에 focus on form 나오면 intervention to draw attention to proper use of functional word. 뭐 이거는 틀렸지만 teachers intervention이 들어가야 되는데 intervention이 reactive하게 focus on form은 from meaning to form 이렇게 이제 바꿔지는 걸 말하는 거죠. D번 input hypothesis는 당연히 comprehensible input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pushed output과 comprehensible input은 기출문제에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니까 뭐 다 알아서 쓰셨겠죠. 그래서 comprehensible은 다 많이 맞추셨는데 pushed output에 대한 정의, modified도 다 비슷하고 또는 enhanced도 키워드로 output과 같이 콜로케이션적으로 쓰이는데 또는 시험 문제에 나왔던 extended를 쓰시긴 했는데 다 오답 처리했습니다. 애플북에서 이제 딱 정의를 한 것이라서 pushed로 쓰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바로 앞에 비슷한 문제가 나왔는데 얘는 좀 용어를 달리하는 문제라서 약간 중복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싫었습니다. 지금 1, 2장에서 다 내다 보니까. 자, 문제는 identify the position of each lesson. 포지션을 identify 하는 거잖아요. each lesson이니까 미스터 최하고 미스 김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에 포지션이 있다 이렇게 잘 해서 이게 인터페이스 포지션하고
non-interface 포지션하고 있으니까 그걸 써야 되는데 identify 하라고 했는데 A에서 찾아 쓰지 않고 그냥 서술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지션이라고 나오면 포지션이 A에 어디 있는지, 그래서 종류가 무엇인지 이렇게 잘 쓰실 수 있도록 하셔야겠습니다. 두 개 하고, 다음에 explain 하라니까 explain 또 2점 각각의, 그래서 얘 2점, 얘 2점. 사실은요 애플북에서 세 가지 포지션이 나옵니다. 원래 어려운 문제였는데 세 개를 다 집어넣고 두 가지를 이렇게 해놓고 두 개를 고르라 하면 이게 중복되는 요소도 있고 되게 어려워져서 올해는 김 선생님이 저보러 이제 자신감을 주는 과목이 돼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쉽게 내느라고 했는데, 사실은 non-interface 포지션 적어두십시오. 애플북 키워드니까. 다음에 interface 포지션, 다음에 weak interface 포지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non-interface 포지션은 교집합이 없는 거죠. 그렇죠. 교집합이 없으니까 explicit knowledge가 implicit으로 안 돼. 그러면 교사라면 explicit knowledge를 explicit knowledge를 주는 활동을 많이 할까요? implicit knowledge를 주는 활동을 많이 할까요? 당연히 교사라면 나는 non-interface야. 그러니까는 얘네들이 바보가 되기 위해서 explicit correction을 많이 준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이게 포지션이니까 나의 view가 이것이 안 되니까 중요한 것은 이거니까 뭘 줄까요? comprehensible input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크래션이 있잖아요. 여기 non-interface 포지션, 크래션이 괜히 준 게 아닙니다. 키워드를 뭘 써야 돼요? 이 수업이 왜 non-interface 포지션이야? comprehensible input만 주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인터페이스 포지션은요, explicit가 인풋으로 가는데 이걸 좀 더 강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가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이것이 주니까 뭘까? 룰을 많이 줍니다. 또는 모델 익스프레션을 먼저 주고 막 연습을 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얘는 PPP. 근데 선생님, 여기에 보니까 디카이저라고 하는 사람이 스킬 액퀴지션 시어리라고 하는데, 스킬 액퀴지션 시어리는 비헤이비얼리스트, 커그니티비스트, 소셜 컬처럴 중에 어디에 속하죠? 스킬 액퀴지션 시어리는 커그니티비스트에 속하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저게 말하는 스킬 액퀴지션은 달리 말하면 뭐냐면, 사람들이 뭘 배울 때, 스킬을 배울 때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자동차를 배우거나 또는 뭐 테니스를 배운다. 테니스 배울 때 어떻게 돼요? 자, 선생님이 설명을 해줍니다. 시범을 보여주죠. 자, 뒤로 이렇게 백 했다가 스트라이크하고 이때 멈추면 안 되고 follow through 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미는 거야. 또 타격도 마찬가지야. 뒤로 뺐다가 탁 맞고 이거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다 길게 해야 돼. 그다음에 뭐 이게 야구는 밀어치는 거야. 뭐 이렇게 선생님이 알려준 다음에 시범을 보이고 애가 실행을 하죠. 그러니까 뭐야? 데크러러티브 날리지가 프로시디어 날리지로 이제 바뀔 수 있도록 프랙티스를 하게 되는데, 프랙티스가 얘는 인터페이스니까 아주 거의 미케니컬하게도 많이 일어납니다. 미사역구를 저희 커뮤니커티브라고 했지만 실제로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그 타격 기술 또는 수비 기술을 어떻게 배워요? 무식하게 배우잖아요. 그걸 트레이닝이라고 하잖아요. 스킬 액퀴지션 시어리는 사실은 커그니티브의 관점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시범 보이고 자꾸 연습하면 머리에 내재화된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 보면 얘는 오디오 링걸 메소드의 방법을 따르고 있다고 거의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근데 머릿속을 약간 인정하기 때문에, 왜냐면 야구 선수들도 머리가 아예 없으면 좋은 성적을 못 낼 테니까 얘기하는 거죠. 윙 인터페이스 포지션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가 될 수 있어. 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야. 얘가 파셜하게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이게 뭐야? focus on form 되는 거죠. 얘는 focus on meaning이 되는 것이고, 얘는 focus on form즈입니다. 그래서 이게 니틀리하게 구분되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서 아까는 저게 인터페이스 포지션에 뭐라고 하냐면 커뮤니커티브라고 미사역구가 저기 써 있잖아요. A에 보이세요? 커뮤니커티브 나와서 이거 안 좋은 거 아닌가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문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 문법을 가르치는 거니까
non-interface 포지션은 focus on meaning, Krashen. 인터페이스 포지션은 오디오 링걸 메소드, focus on forms. 그다음에 weak interface 포지션은 focus on form. 그러니까 뭐야? 활동하다가 필요에 따라서 간헐적으로 occasionally하게 폼을 가르치는 거. 가르쳐도 될 수 있다. 근데 그것이 어떤 환경에서 되게 internalize 될 수 있고 인터랙티브 환경에서 이제 주어지라는 그런 얘기였죠. 근데 이제 얘는 이거를 일단 인정하는 거니까 혹시라도 섞일까봐 얘네 둘만 구분하라고 시험에 냈습니다. 그러면 얘네 둘을 구분하는 핵심 요소는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고 요거 하나입니다. 둘 다 드릴링을 쓰는 것 같아요. 둘 다. 왜냐면 얘도 계속해서 물어보고 얘도 계속해서 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드릴링을 쓰는 것 같은데 미즈킴에는 repeat 딱 나오죠. 얘는요. 아니고 그냥 질문만 하죠. 그럼 이 질문을 뭐라고 할 것이냐? 이걸 comprehensible input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룰을 제시하거나 model sentence를 제시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comprehensible input으로 써야 되는데 안 쓰신 분이 뭐 전부 다 하고요. 그래도 미스터 최를 non-interface 포지션과 미즈킴을 인터페이스 포지션을 쓰는 것은 거의 다 맞췄습니다. 근데 미스터 최에 대한 설명으로 comprehensible input은 아무도 안 나왔고 아주 유사하게 a lot of exposure 박수죠. 그런데 뭐는 답이 안 되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explicit knowledge가 implicit knowledge로 이제 완전히 구분되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explicit knowledge가 cannot be converted into implicit knowledge로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non-interface 포지션이다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그대로 해가지고 선생님이 계속해서 explicit knowledge를 주지만 아이들의 implicit knowledge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한 사람은 틀립니다. 왜요?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익스프리시 knowledge를 주지 않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교사가 준다고 했으니까 틀리는 겁니다. 이 생각을 가진 사람은 뭐예요? 이것만 주겠죠. 그걸 설명해야지 교사 수업 상황에서 선생님의 explicit knowledge가 또는 선생님이 계속해서 질문하는 explicit knowledge가 아이들의 implicit knowledge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게 어디 써 있습니까? 안 써 있잖아요. explicit knowledge가 implicit로 바뀌는 것은 머릿속에 있는 작용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쓰지 않는다면 에비던스를 쓸 수 없는 거죠. 머릿속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얘네들이 아웃풋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오기 전에 이 워먼이 implicit knowledge의 발현일지 explicit knowledge의 발현일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쓰면 안 됩니다.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A를 그대로 베꼈으면 그건 틀리고 explicit knowledge가 implicit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implicit knowledge가 좋다니까 implicit knowledge가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써야지 답이다. 그래서 comprehensible input 또는 a lot of exposure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리피트 해가지고 계속 프랙티스 시키니까 프랙티스 되면 internalize 되고 뭐 아까 autonomous 그거 나왔으니까 그것을 그대로 이제 쓰면 된다. 그래서 뭐 드릴이나 리피티션 그거 써주라는 거죠. 결국은 이 문제도 인터페이스, non 인터페이스도 뭐예요? Natural Approach 키워드, 다음에 PPP, 오디오 링걸 메소드 키워드, 다음에 Task Based Language Teaching의 키워드 그거를 이제 쓰는 것이 핵심이었다. 그래서 3번 문제 Non-Interface Position 1점 Comprehensible Input 1점 근데 Meaning Centered랄지 또는 아까 나왔던 A lot of exposure 정말 잘 쓴다는 겁니다. 그렇게 쓴다든지 또는 얘는 인터페이스 포지션인데 인터페이스 포지션이면 뭐가 있어요? 가르치려는 목표 타겟 익스프레션이 있을 거 아니야. 얘는 타겟 익스프레션이 있어 없어요? 없죠. 어차피 I가 안 되니까 E를 안 가르칩니다. 그러니까는 주제가 없죠. 근데 얘는요. 된다니까 된다고 생각하면 뭐야? 목적어가 있어야 된다고. ing form. 아까 third person singular가 evidence 있는 것처럼 ing form이라는 것을 계속 가르치잖아 라고 목표를 제시하든지 또는 repetition drill이라고 하는 comprehensible input과 상응하는 키워드 둘 다 뭐예요? by죠. by. 왜 by라고 하는 거지? for, by 있다고. for는 뭐야? automaticity 또는 autonomy라고 아까 시험 문제 나왔잖아. 어디 시험 문제 나왔지? 몇 번 시험 문제? A 6번 시험 문제 결국 A 6번 시험 문제 A의 맨 마지막에 나오잖아.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이 뭐야? 학생들이 자유자재로 A 6번 문제에 A의 맨 마지막 줄에 있잖아.
학생들이 자유자재로 영어를 쓰는 환경이 되는 거죠. 그거를 내추럴 어프로치에서는 뭐라고 말해? 이 오토매티서티를 에퀴션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렇지. 또는 커그니티비스트들은 뭐라고 말해? 프로시디얼라이제이션, 인티그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지. 또는 소셜 컬처럴 뷰에서는 오토매티서티를 뭐라고 얘기한다고? 혼자서도 잘해요. 셀프 레귤레이션이라고 말하는 거야. 근데 그것이 뭐에 이루어진대? 내추럴 어프로치에서는 어토노미, 즉 에퀴션이 뭘로 이루어진다고? by comprehensible input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다음에 cognitive view에서는 automatic sati 또는 internalization이 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meaningful practice에서 이루어진다고. skill acquisition theory에서. 그다음에 social cultural view에서는 self regulation은 뭘로 이루어진대? other regulation으로. 근데 other regulation이 다른 말로 뭐냐? scaffolding으로. 근데 scaffolding이 어떤 환경에서? GPD 안에서. 얘는 어떤 환경에서? affective filter가 낮은 환경에서. 이거는 in이지, in. 다 연결되는 거죠. 얘는 컨텍스츄얼라이즈 된 곳에서 이렇게 이제 연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을 쓸 때 이게 키워드인 경우와 이게 키워드인 경우가 이제 대부분인 거죠. 근데 내추럴 어프로치는 에퀴션 써주면 comprehensible input by 써줘야 되고 in affective filter lowering situation 이렇게 써주면 이게 정답이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것들 이렇게 연결 쓸 수 있겠습니다. 1장은 기계적으로 키워드를 이제 쓰기를 제가 이제 원했다. 그래서 이게 뒤에 나오는 proceduralized도 이제 그런 view에 이제 속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터페이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인터페이스는 사실은 오디오 링걸 메서드와 코그니티브 뷰의 스킬 에퀴션을 약간 섞어 있기 때문에 약간 혼동이 되기도 하죠. 그래도 이제 답을 적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 6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 문제. Based on the information in A, explain 해라 합니다. Explain the problem. 이것도 이런 문제는 사실은 없었는데 문제를 제거하라 이런 말은 논술형 시험 문제 있었는데 서술형에서는 좀 약간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한번 내봤습니다. 그래서 explain 하면 이게 이제 2점이 되는 거죠. Then propose an instructional suggestion for problem from the standpoint in A by supporting them 해가지고 여기에 propose와 supporting이 합쳐서 2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explain 할 때 그냥 프로블럼은 이거야 라고 하지 말고 A에서 제시하는 프로블럼에다가 B에서 있는 키워드를 쓴다든지 또는 A에서 제시하는 키워드에다가 이것을 키워드로 이제 환원해가지고 쓰든지 뭔가 두 개를 써야 되는데 딱 막 한 억구 딱 요것만 적어가지고 하면 조금 이제 문제에서 답을 점수를 따기가 좀 그런 거죠. 그러면 A의 핵심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봐야지 이제 B에서 나올 것입니다. A에서 핵심은 결국은 그 인터랙션 하이포테시스 나온 opportunity to interact 이게 핵심인데 로드 앨리스께서 이제 서제스트 했다는 거죠. 서제스트 대시 주제문이잖아요. 그죠? key to ensuring interaction. 인터랙션이 되게 중요해서 인터랙션이 이 클래스룸 스트럭처 또는 태스크 스트럭처 되게 중요하고 소셜 파티션 스트럭처 되게 중요한데 그렇게 하려면 뭐 하느냐? giving control of the discourse topic to student. 여기 이제 핵심인 거죠. 그럼 문제가 됐다면 이 A에 기반해서 B의 문제는 뭡니까? 티처에게 컨트롤이 없다는 거. 그거는 누구나 쓸 수 있잖아요. 그럼 1점이란 말이지. 그것을 이제 서포팅 하든지 키워드 처리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giving control to the student가 아니라 giving control to the teacher. teacher oriented social participation structure. 그 안에 인터랙션이 일어날 때 교사의 위주로 일어나는 것을 뭐라 그러냐? 원래 3장의 얘기인데 I, R, E라고 한다는 말이지. Initiation, Response, Evaluation. 이거보다 그래도 좀 난 거. I, R, F. Initiation, Response, Follow-up. 그래서 애플백에서는 뭘로 설명하는 얘는
디스플레이 퀘스천을 쓰게 되면 보통 단답형으로 끝나게 되고 선생님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고 끝나게 된다. 근데 IRF는 레퍼런셜 퀘스천을 쓰게 되면 조금 더 늘어난다. 근데 애플북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이 둘을 서로 다른 것으로, 이게 좀 더 나은 것으로 하는 것이 있고, 어떨 때는 얘네 둘을 둘 다 비슷하게, 왜냐면 교사가 다 이니시에이션 하니까 두 가지 대안이 나옵니다. 그래서 IR2의 대안을 IRF라고 볼 수도 있고, 이 전체 아예 틀거리를 바꿔버리는 거야. 이니시에이션을 스튜던트가 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 티처 오리엔티드가 아니라 스튜던트 센터드가 되는 거죠. 그럼 스튜던트 센터드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교사가 바보가 되면 되겠네. 근데 교사는 바보일 수가 없잖아요. 교실에서 어떻게 하면 돼? 지들끼리 놔두면 되지. 그럼 그룹워크, 페어워크가 서제스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서제스천 하라고 했더니 뭐라고 많이 썼냐면 이걸 썼어. 나의 서제스천은 giving control of the discourse topic을 스튜던트들이 주는 것이다. A를 그대로 썼는데 그것은 서포트 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서제스천이라고 하면 명사 키워드로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스튜던트 그룹을 뭐로 한다, 또는 좋은 답안이 뭐냐면 프로젝트 워크를 시킨다. 프로젝트 워크는 뭐였지? 토픽을 학생이 직접 고르잖아. 그런 걸 쓴다든지, 또는 또 정답으로 하는 것이 태스크를 한다. 태스크를 하면 뭐가 돼? 학생들끼리 그룹워크 하게 되잖아요. 지들끼리 말하잖아. 그런 것이 정답인데 여기서 그냥 이걸 쓰면 안 되지. Giving control of the discourse topic to the student. 이것만 쓰면 정답이 안 된단 말이야. suggestion을 이걸 하고 거기에다가 서포트를 뭐라고? 스튜던트에게 컨트롤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말이지. 또는 여기다가도 이걸 쓰고 스튜던트가 좀 더 잘 말할 수 있도록 레퍼런스 퀘스천, 이것도 되게 좋은 정답이고, 그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서제스천 하라 그러면 태스크를 던진다든지 교사의 테크닉, 디토글로스 써요. 이렇게 해야지 A에 있는 그대로를 쓰면 안 된다. 그거는 레셔네일이지 서제스천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두 개를 쓸 수 있습니다. 봤더니 밑에 있는 것이 그 말 맞다나, 내가 또 흥분했네요. 버튼 누르고. 자, 흥분하지 말아야지. So can you read question 2? 해서 이제 I, R, E, 또 다른 I, R, E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consecutive IRE structure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Mr. 최 did not give control. 이제 A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A에 있는 것을 다시 뭐예요? 키워드로 처리했습니다. 또는 이 키워드 대신에, IR 대신에 B에 있는 요소를 쓸 수 있습니다. B가 뭐가 하고 있죠? 여기서 나타나지 않았지만 정답을 잘 쓰신 분이 있는데 디스플레이 퀘스천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아주 좋은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A와 B를 연결해 쓰거나 A와 키워드를 연결해 쓰거나, 이게 정답의 이제 공식인 것입니다. 알겠죠? 더 좋은 것은 A와 B를 연결하는 것인데 저도 잘 생각 못했는데 디스플레이 퀘스천 쓰는 거 정말 잘하셨습니다. 또는 simple question, 또는 그냥 풀어서 너무 컨트롤이 티처에게 많은데, 왜냐하면 no opportunity to answer again, 또는 answer extendedly 뭐 해가지고 질문에 대한 답을 더 이상 말하게 하거나 또 다시 말하게 하거나, 이게 이제 디스플레이 퀘스천이 디스플레이 퀘스천이 아닌 것의 이제 특징이니까 그런 것들도 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제스천은 무엇이냐? 그룹워크를 조직하게 되는 거죠. 그룹워크를 조직하게 되면 interact themselves, 이게 이제 이렇게 이거를 먼저 제시하고 서제스천하고 레셔넬을 달고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 말고도 offering task, 그다음에 프로젝트, 왜냐면 프로젝트에서는 choose their own topic, student, 정말 좋은 답이었습니다. 그다음에 using referential question, 또는 IRF를 쓴다. 이것도. 그래서 IR2를 여기서 답을 쓰신 분이 딱 한 분 나왔는데 정말 잘하셨어요.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룹워크가 애플북에서 서제스천하는 요소였기 때문에 이 전체 애플북에서는 이 두 개를 구분하기도 하지만 이것을 한 통속으로 나서 더 나은 student centered structure of
클래스룸 인터랙션 이것을 강조하기도 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09년도 객관식 기출문제에 보면 답은 뭐 이건데 3번에 the dialogue consists of single이냐 또는 consecutive냐 이런 것도 답이 될 수 있고 IRL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사의 컨트롤과 학생의 컨트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다음 마지막 10번 문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형에서 이제 한 문제가 그 기출문제 12년도 문제였는데 10번 문제도 기출문제에서 온 것입니다. 08년도 대전기출 제가 09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09년도 이후에 한 문제 08년도 이전에 한 문제씩 A와 B에 이제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8문제 낼 때가 있고 7문제 낼 때가 있거든요. 8문제 낼 때는 둘 다 서술형으로 내고 7문제 낼 때는 한 문제는 그 08년도 이전 09년도 이후 이렇게 내고 그다음에 하나는 기입형으로 이렇게 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꼭 맞추지는 않은 것입니다. 내부 지침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뭐 어렵지 않죠. 08년도 대전 기출 문제였고 다 아시는 것이니까 여기서 지금 인터랙션 하이포테시스에서 여기 이제 네거티브 에비던스에 대한 정의만 나왔습니다. 네거티브 에비던스는 이거고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포지티브 에비던스하고도 되게 비슷한데 실제 컨버세이션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학생들로 하여금 세그먼트 메시지 데이터에서 아웃풋을 모디파이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네거티브 에비던스다라는 거죠. 거의 피드백과 맞먹는 그런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above the plate 여기에 강조가 있으니까 above the plate가 뭐야 했더니 above라고 이걸 통해서 얘가 above the plate라고 세그먼트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얘는 네거티브 에비던스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above the plate가 above the plate로 바뀌었으니까 얘는 modified output이 되겠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어버브라는 것은 네거티브 에비던스이지만 결국은 뭐도 되는 거죠? 포지티브 에비던스도 될 수 있겠죠. 다음에 뭐도 될 수 있습니까? 얘가 인터랙션 하이포테시스 또는 미닝 니고시에이션이 아니라면 피드백도 가능합니다. 사실은 피드백이라고 하는 말이 더 정확하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modified output이죠? 하면서 extend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pushed output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제대로 잘했으니까 enhanced output도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건 다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identify negative evidence, modified output 해가지고 explain 하는 거니까 그대로 이제 쓰면 되겠습니다. 얘도. 자, 그래서 이제 10번 문제 보니까 negative evidence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만 써도 되지만 포지션을 해주고 뭐가 일어나느냐? 학생들이 세그먼트 컨스티튜언트 이게 이제 A에 있는 요소잖아요. 그렇죠? by segmenting message data into linguistic unit이니까 컨스티튜언트가 linguistic unit이잖아. 근데 어버브는 어디 나타난 거지? B에 나타났잖아. 이게 공식이라고. A에 있는 것이 설명이 되는데 그것이 에비던스를 되려면 B의 어떤 것이 컨스티튜언트고 어떤 것이 세그먼팅하게 만들었는지 쓰라고요. modified output은 C1의 second move, above the plate다. 왜냐면 얘가 above the plate라는 피드백 다음에 이 modify 했기 때문에 또는 뭐 수정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수식인데 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08년도 대전 문제에서 그대로 나왔던 그래서 뭐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는 이제 아까 방금 전에는 modified를 써서 1점이고 그다음에 피드백 같은 것들을 써서 키워드 처리해서 요거 해도 1점이고 둘 다 이제 1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8문제에 대한 해설을 마쳤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네. 제가 이제 여기 바로 여기 가면 상담실 2라고 써 있는데 거기에 대기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오셔서 질문을 하시고 대신 점수를 어떻게 줄 거예요? 라는 질문은 하지 마시고 그거는 이제 점수를 받아보면 아는 거니까 점수를 받아본 다음에 제가 오류가 있거나 할 때는 질문 많이 하셔야 되고 지금은 이제 제가 해설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그다음에 10분 있다가 이제 최종 선생님 오셔서 이제 하시고 해서 상담실에서 계속 있겠습니다. 상담실 좁아서 제가 이제 1교시 끝나고 좀 있다가 저쪽 더 멀리에 연구실이 있거든요. 어디 있냐면 이 복도 끝에 가면 통합교무실이라고 옛날 카페 자리 근처 바로 앞에 이제 있으니까 거기서 오셔도 제가 이제 계속 대기하고 있을 거니까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활한 환경을 위해서 실내에서는 선생님들께 질문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나가시면 복도나 상담실에서 질문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모의고사인데
끝까지 하여튼 모의고사 다 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